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다음은 나라 밖 소식을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하겠습니다. 박금표 기자 나와 계시죠?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먼저 글로벌 부동산 거품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네. 이 캐나다 도시인 이 밴쿠버가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하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의 밴쿠버가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한 도시로 꼽혔는데요. UBS은행이 발표한 글로벌 부동산 거품 지수로 보면 밴쿠버가 거품 수준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또 런던과 스톡홀름, 시드니, 뮌헨, 홍콩 등도 거품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UBS의 조사는 금융업이 발달된 18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거품이 심한 6개 도시는 2001년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평균 50% 가까이 상승한 반면 다른 도시들은 15% 미만의 상승률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4위였던 밴쿠버가 올해 1위로 올라선 것은 캐나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투자 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의 대거 매수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밴쿠버의 부동산 가격은 2013년 말 이후 25% 올랐고 지난 10년간 기준으로 2배 오른 상태입니다. 런던의 부동산 가격은 전고점이었던 2007년 당시보다 15% 오른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홍콩의 부동산 시장은 종전만큼 과열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주민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서도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UBS 보고서는 조사에 포함된 모든 유럽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저금리가 도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달군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뉴욕과 보스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4개 미국 도시가 포함됐지만 거품군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 곳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네. 서울은 어디쯤 있나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네네. 자, 다음은 일본의 치매 관련 소식이군요. 네네. 이 일본에서 성년 후견인 사전 지정이 급증하고 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최고령사의 일본에서 치매가 사회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미리 후견을 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래 판단력 등을 상실할 것에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미리 후견으로 골라놓는 임의 후견인 계약 증서 작성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 2배로 늘었다고 미혼계좌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임의 후견인 계약은 2005년에 4,800건이었는데 점차 증가해 2015년에는 1,74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후견인 지정 제도는 치매 등 정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성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산 관리나 의료 문제 등을 담당할 성년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공정을 받아두는 제도입니다. 이미 후견인은 당사자가 원하는 인물이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정 후견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후견인은 당사자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유지하는 동안은 별다른 역할이 없지만 당사자 판단 능력이 저하되면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인정받은 후 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법정 후견인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자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한 것이라서 당사자나 친족이 원하는 인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후견인 계약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나중에 어떤 형태의 의료 서비스 등을 받을 것인지 어떤 시설에 수용될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등을 미리 계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후견인 지정이 늘어난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년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 반면 돌봐줄 가족이나 친족이 감소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에 걸린 일본 내 고령자는 2012년 460만 명이었으며 2025년은 700만 명에 달해 65살 이상 고령자의 20%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성인 후견인제가 도입이 됐는데 네네. 일본의 흐름을 또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네. 다음은 미국 온라인 시장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 아마존이 크게 앞서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군요.
근데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마존의 위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시장 조사 회사인 플럼리치가 지난 노동절 주말 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상품을 구매를 할 때 상품의 종류나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맨 먼저 찾는 곳을 물어본 결과 아마존을 꼽는 사람이 과반인 5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조사 때 44%에 비해 더 증가했습니다. 구글과 야후 등과 같은 검색 엔진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년 전에 34%에서 28%로 줄었습니다. 월마트 등 대형 소매 상점의 웹사이트를 가장 먼저 찾는다는 응답은 21%에서 16%로 감소했습니다. 대형 소매상과 검색 엔진들이 아마존의 위력에 나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판매는 올해 3,850억 달러로 지난해 비해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존의 거침없는 행진에 연회비 10만 8천 원인 우대 회원제가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배송료 할인과 온라인 사진 저장 등의 혜택에 끌린 소비자들이 지난달 현재 4,9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우대 회원 가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박근표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내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되는가 싶었는데요. 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국감 참여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열린 의총에서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국회 정상화 당분간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뒷받침을 할 만한 증거들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자, 노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정현 대표가 국감 참여해달라 내시경 얘기했는데 이 조금 전에는 또 이 새누리당 의총에서 결론이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말 흔히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 있는데 네. 그런 용어가 떠오를 정도의 상황이고요. 이게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집권 여당이고 또 원내 의석으로 제1당인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 어저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복귀하려는 걸 또 감금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그랬죠. 당 대표까지 이제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국정감사에 복귀하려고 선언한 것을 의총에서 이렇게 거부한 것 자체가 정말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려는 분들인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자, 이 의원님께서 지금 원내대표 맡고 계시죠? 네네. 그러면은 이 당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을 원내대표가 뒤집는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당 내에서 이 상황은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까? 대표의 지도력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상황인 거고요. 네. 대개 이거는 대표가 지도력을 부정당한 대표가 사퇴해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통고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아하. 그래서 좀 뭔가 비정상적인 집안이다라는 표현까지 아까 쓰셨는데요. 네. 이 정진석 원내대표와 그러면 조원진 최고위원이 지금 또 비대위원장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단식에 동참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정현 대표는 이 단식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정 의장이 물러나야 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변화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만은 네. 사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날 진행한 것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네. 어찌 보면은 해임 건의안 표결을 반대했고 해임 건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던 것인데 국회 내에서 정당들 사이에 그런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건 늘 그런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의견의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의 결론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 민주적이냐 합법적이냐의 문제인데 네. 절차적으로 저는 문제가 없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의석이 적어서 자신의 견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의장 보고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원인을 잘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노회찬 의원께서는요.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도 헌법과 국회법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 정당했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들도 대체로 같은 입장인데요. 새누리당이 그러면 왜 이런다고 보세요? 새누리당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법을 어겼다고 그쪽도 생각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건 아니고 네. 이런 상황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자신들의 이제 의석이 적은 상태에서 다른 거대 야당들의 뜻이 관철되는 경우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좀 정도 이상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는가. 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의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이게 하지 말아달라. 뭐 그런 요구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의원님 말씀대로면 지금 이 새누리당의 이 모습은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밀리지 않겠다라는 기싸움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은 좋은데 네. 어떤 경우에도 그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자신들도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수 의석을 가진 쪽에서 과거처럼 집권 상정을 한다거나 힘으로 밀어붙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번에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만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 해임 건의안이나 특수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통과될 수 있었지 다른 법률안이라거나 이랬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여소야대라고 해서 야권이 의석이 많다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이게 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 정세균 의장이 오늘도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요, 사과할 일도 없고 사퇴할 이유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정 의장의 사퇴가 현실적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정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지금 이정현 대표는 단식을 한다는 건데, 이 단식은 언제까지 갈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주말을 넘기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명분은 그렇게 사퇴를 내걸고 있지만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올바르지도 않은 것이고, 네.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국정감사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부패 스캔들, 비리 스캔들 때문에 궁지에 몰리게 될 집권 여당이 네. 이런 어떤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 것처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국감 전략의 일환으로, 국감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이런 행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측면도 있고, 네. 또 사상 초유로 국회에서 통과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사상 초유로 거부한 이 대통령의 문제, 그 곤혹스러운 어떤 대통령의 처지를 또 방어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네, 자, 방어를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국감 보이콧이 하나 이제 가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주말을 넘기진 않을 것이다. 이 현재 단식 상황이 이렇게 또 예견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뭔가 좀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좀 정세균 의장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의장이 달리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들어요. 왜냐면은 의장이 무슨 과도하게 어떤 행위를 했거나 또는 절차에 어긋나는 어떤 언행을 했다면은 그 책임이 좀 뒤따르겠지만 사실 지금 보면은 새누리당은 바로 야당들에게 해야 될 얘기를 갖다가 의장한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당과 합의를 못한 것이고 합의가 안 되니까 야당이 실제로 보면은 해임 건의안은 새 야당이 다 공동으로 낸 것도 아닙니다. 네.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빠지는 바람에 더민주당과 정의당이 낸 거거든요. 그랬죠. 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 야당들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야당들을 더 부추겨가지고 네. 그런 어떤 강경한 여러 대통령의 발언 또는 소통을 거부하는 그런 불통 어떤 표명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야당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결속해가지고 이 해임 건의안을 갖다가 통과시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과 대화해서 풀 문제지 의장은 그냥 교통법규에 따라서 교통정리만 한 분인데
의장한테 교통사고 났다고 교통신호등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야당에 쏠 화살을 지금 국회의장에게 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해 주셨는데요. 자, 내일도 이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요. 그런데 국정감사가 워낙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노 의원님 입장에서요.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는 어떤 걸로 꼽으세요? 네, 국정감사라는 것이 정부의 그간의 어떤 한 일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감찰하는 그런 행위고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회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보면은 우리가 여러 현안들, 특히 고위직 이 법관이나 또는 검사 등의 고위 엘리트 등에 의해서 저질러진 여러 비리 의혹들이 있고, 네. 또 청와대 비서실이라거나 대통령 측근에서 빚어진 여러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어디서 다루겠습니까? 지금 국회 말고는 다룰 때도 사실은 없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고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의혹을 그대로 둔 채 이 나라가 또 국민들이 이게 정상적인 어떤 국가 운영이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과정에서 의혹을 씻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해야 되거든요. 네. 뭐 그런 점 때문에 저는 권력형 비리와 부패 사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사실이 규명되고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국감 직전부터요,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름이 언급되고 의혹이 제기되면서 어제 교문위에서도 이 다뤄졌다고 하던데 네. 그 의혹에 대한 뭔가 증거가 제시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내 것을 요구받았던 기업 관계자의 녹취록도 공개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과정에서 처음에 재단에 가담했다가 그만둔 사람들의 어떤 증언, 네. 이런 여러 정황들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것이고, 누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대통령이 나서거나 대통령을 누가 팔지 않는 다음에야 이런 거액의 돈이 단신에 거치기 없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이걸 전면적으로 지금 정부가 부인하고 있는 것은 오래 가기 힘들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오래 가기 힘들 것이다. 일부 증거도 나오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이 조윤선 장관 또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는 이례적으로 재단 설립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800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이게 너무 놀라운 금액 아니냐 했는데 오늘 이정현 대표가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정경련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일 뿐이다. 결국 이제 이 대통령과 청와대 관련 의혹은 일축을 했고요. 세월호 때도 거의 900억 원 모금이 금방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세월호 때 900억 원의 모금은 전 국민들이 10,000원, 20,000원, 5,000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내어서 만들어진 돈인데 네. 이걸 갖다가 30개도 안 되는 그런 대기업들이 낸 돈이 800억이나 되는 거라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고요. 네. 그리고 세월호 때 정경련은 얼마 냈습니까? 그때 그렇게 거금을 냈습니까? 네. 안 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도대체 이 재단이 누가 주도하는 재단인지, 뭘 하는 재단인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가 밝혀지지도 않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묻지마 재단에다가 돈을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는 뭔가 대단한 어떤 신호, 이게 누가 관련돼 있다, 최고 권력층이 관련돼 있다는 신호가 없이는 네. 낼 수 없는 돈인 거죠. 네. 자, 여당 의원이 언제 국감장으로 돌아올지는 이제 며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관련된 문제, 정의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실 예정이세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제도 구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 도입에 관련된 법안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그런 이제 지금 빠져있는 이 법안들이 보완이 돼야 된다 생각되고 네. 당장에는 현안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의혹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검사를 도입해가지고라도 우병우 수석 문제라거나 이런 현안들을 갖다가 네. 또는 미르재단 문제 이걸 제대로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아, 공수처 신설 문제 언급해 주셨고요. 특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금 위원님 법사위원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김영란법 시행 첫날입니다. 네. 그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장에는 그간에 이제 많은 관행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불편한 분들도 많을 거고 혼란도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법이 우리 사회를 더 밝고 맑게 만들 것은 분명하고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더 깨끗한, 또 덜 부패한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정말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겠지만 꼭 가야 할 길이고 역사의 새로운 지금 장이 열리고 있다고 그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와 독산역이 만나는 곳. 이 편한 세상에 주거혁신이 시작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착공,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편리한 도심 접근과 서울 지벨리 비전까지 누리세요. 이 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 문의 802-4500 9월 분양 대림.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